여러분들 이제 제방이라 그러면 하천을 보호하고 있는 뜻이 제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올림픽대로, 88 올림픽대로 있죠. 그 지목이 뭘까요? 도로 차가 다니잖아요. 자, 하천, 또 차가 다니니까 도로,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의 옆에 붙어 있으니까 제방. 세 가지를 놓고 검토할 수 있겠죠. 지목이. 근데 지목이 이제 저게 뭐냐면, 물이 오르면 제일 먼저 막아야 되는 게 뭐예요? 제방이잖아요. 제방이요. 그죠? 예. 제방이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씌워서 생긴 게 도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천은 이제 그 앞에 있는 하천부지, 고수부지. 그러니까 한강에 있는 고수부지가 지목은 하천이고요. 예. 그 올림픽도로 같은 경우는 지목이 제방입니다. 제방. 도로가 아니고. 도로에서 제방. 네네. 제방입니다. 다만 이제 그 노량대교라고 하천 위에 복개도로가 생긴 데 있어요. 예. 거기는 지목이 하천이에요. 일부가. 예. 근데 이제, 예. 그러면 한강 위에 떠 있는 샛빛 둥둥섬은 지목이 뭘까요? 한강 위에 떠 있는 샛빛 둥둥섬. 하천. 거기 건물도 멋있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구조물, 지목이 뭐냐고, 지목이. 돼지. 아니지. 하천이 강이니까. 하천이 떠 있는 그 샛빛 둥둥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선박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선박으로 보니까 움직이진 않지만 그게 비가 많이 오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물의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홍수가 나면 위로 쭉 올라갔다가 또 이제 물이 빠지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목은 그거는 저기 하천이죠. 하천 위에 집이 지어진 거고요. 그 우리 한강변에는 8개인가 그렇게 돼 있는 허가를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특히 그 가장 전에 그 100억으로 물건이 나와 있었던 게 그 종합운동장 앞에 그 하천부지 위에 있는 그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종합운동장이 앞으로 대폭적으로 이제 그 현대가 삼성동이 개발이 되면서 그 일대가 대대적인 변화가 주어질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림픽 공원에서도 걸어서 한강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굉장히 그쪽이 큰 변화가 주어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근데 그런 계획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네. 서초구 같은 경우도 지금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올림픽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하화를 시키면 누가 혜택을 받느냐 그러면 서초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에 경부고속도로가 그러면 주민들한테 특혜를 준 건가요? 경부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했을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완전히 대한민국의 대동맥이죠. 저는 정치인들이라면 저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동맥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관문인데 지방에서 들어오고 근데 거기를 갖다가 환경 오염이 돼 있는 그런 시설에 의해서 소음이나 이런 거를 지내는 것보다는 지하로 보내서 지역을 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지상은 또 엄청나게 변화가 주어지잖아요. 거기다가 공원을 개발하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프랑스 가시면 나데 프랑스라고 새로운 신도시 있어요. 거기 가보신 분들은 왜 이거를 지하화해야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거기는 건물 밑이 다 지하고 지상에 건물을 멋있게 졌거든요. 개선문도 대형 개선문도 만들어 놓고 그랬듯이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거진다가 어디를 모방했다? 프랑스 파리를 모방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구조물이 여기 다 와 있어요. 거진다. 뭐냐면 올림픽대로 하나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도 거기 돼 있고요. 외곽 순환도로도 파리에 다 돼 있고요. 돼 있는 거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쓴 거예요.
모든 이게 팔에 가보면 거진 다 비슷한 유형이 다 있어요. 그걸 벤치마킹 해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예. 뭐 삭교천이나 이런데 이제 뭐 방조제 같은 것도 막았을 때 이거는 이제 지목이 제방으로 바뀌는 거고요. 뭐 올림픽도로. 그다음에 이제 하천. 하천은 말 그대로 뭐 자연 유수가 흐르는 게 하천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하천이 이제 뭐로 인해서 뭐 자기 사유재산이 국유화되고 그랬었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일반인의 공용하천, 대형하천은 전부 거기에 수해가 나고도 모르는 하천으로 변했다 그러면 국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혹시 내 재산이 국유화되어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오세요. 그런 건 한번 내가 검토해 봐 드릴게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방배천이라는 게 뭐냐면 사당천이에요. 그런데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복개를 하면은 지상은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생태론자들은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밑에 흐르는 하천이나 이런 게 다 망가진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생각에 하기나 사람이 좋아지는 거냐, 아니면 자연환경을 더 보존해야 되는 거는 괴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계천도 이제 했지만, 나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 밖으로 청계천 나가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한강부수지 그렇고, 복개천. 국어는 이제 작은 하천을 국어라 그럽니다. 인공구조로 된 거. 중요하지 않은 건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린벨트에 대한 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중에 지금 은근히 그린벨트에 대한 얘기를 쭉쭉 해드렸거든요. 해드리고 있어요. 유지라는 건 이제 물을 저류하고 있는 저수지나 이런 걸 갖다가 유지라고 그러고요. 양어장은 말 그대로 이제 고기를 키우는데, 수도용지. 이건 뭐, 여러분들이 먹는 수돗물 이런 정수하는 데가 현장에 가보면 이제 암사정수장 같은 데는 위는 운동량이 돼 있어요. 시설이 돼 있지만 그 밑에 절조가 돼 있기 때문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지목은 그 수도용지로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도시계시설상 공원이냐 아니냐 차이가 자연공원이냐 아니냐인데, 도시계시설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정부에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일반 공원은 공원 구역으로 되어 있는 건 토지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진 다 공원 구역으로 자기 땅이 바뀌어 있다는 것만 아세요. 체육시설 그렇고, 중요하지 않은 건 넘어갈게. 유원지 뭐 종교용지. 마지막으로 이제 잡종지. 여러분들 그 개발이 지목상에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가장 개발이 그나마도 원활한 거는 잡종지예요. 그러니까 대지 다음으로 개발하기가 좀 수월한데, 타 지목에 속하지 않는 지목으로 다 갖다 몰아놓은 게 잡종지예요. 근데 이제 뭐 잡종지라고 그래서 뭐 건축허가가 뭐 쉽게 나느냐. 과거에는 지목이 잡종지인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물건적 허가도 안 났어요. 일반적에는 잡종지에 물건적 허가 나거든요. 근데 그린벨트 지역에 허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완화돼서 허가도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30분. 오케이. 여기는 이제 강화도에 있는 동검도인데, 동검도 아시죠? 저 소지대교고, 여기에 이제 그 제가 아는 지인이 땅을 한 3만 평을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지목은 잡종지. 근데 땅을 아주 굉장히 싸게 샀죠. 얼마에 샀냐? 평당 약 만 평 정도 되는데 3억 원 정도에 취득을 했어요. 땅을.
근데 뭐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의 땅이 되는데 여기다가 검토를 했냐면 처음에 콘도를 계획했고요. 콘도를 계획할 때는 요트장까지 굉장히 미래를 앞을 내다봤어요. 지금은 요트가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트장도 설치하고 뭐 이런 계획까지 다 잡아서 구상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다가 야, 콘도가 좀 어렵다. 자금도 그렇고. 노인 휴양시설로 갔어요. 그런 이제 복지시설 해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니까 그걸로 가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영종도가 공항이 생긴다 그러니까 호텔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호텔로 계획을 잡아서 이제 행여관을 딱 넣어보니까 현장에 뭐가 있다? 지목원 잡종지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벼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목을 잡종지로 보나요?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으면 지목이 돼지든 뭐든 자기 토지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입니다. 돼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 땅을 그래서 함부로 굴리시면 안 돼. 값어치 있는 땅 값어치 있는 걸로 활용을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를 생각을 못 한 거죠. 본인 땅이 경매받았으니까 지목만 보고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관로니까 농지니까 안 된다 하니까 허가를 놓다 취소하고는 저를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다 현장을 둘러보고 했더니 지형이 제방 쪽 넘으니까 지대도 낮고 하니까 물이 자동으로 고이게 돼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법적으로 보면 먼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성토를 1년에 몇 cm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50cm. 50cm 넘어서 하면 불법입니다. 그건 걸려요. 형사고발하면 걸려요. 50cm는 성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서울시내 지하철 공사장이든 뭐든 엄청나게, 벌써 그때가 89년도인가, 거진 90년도인가? 일단 벌써 한 20, 30년 됐어요. 한 20년 넘었는데, 그때 이제 지하철 흙을 갖다가, 이제 미리 섭외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선배들 보고. 그리고 차량,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차량 동원해가지고, 그냥 요이 땅 해가지고 50cm로 쫙 깔았어요. 50cm 까니까 어떻게 돼요? 지목이 이제 정상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관리하면서 한 몇 개월, 한 6, 7개월 지나서 허가를 넣은 거예요. 허가는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대한 재산 관리를 너무 사람이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자기 수준에 맞게끔 어떤 개발도 하고 재테크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이분이 자금력이 딸리니까 뭐가 됐어요?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요. 공사 중단되니까 업자들이 뭐래요? 유치권 걸어놔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욕심을 많이 부렸다가 망했는데 두 번째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여러분들 부동산 할 때마다 무조건 현장을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현장을 가봤을 때 제가 갔을 때 바닷물이 착하니 잘 보이고 식당에서 소주 한잔 했거든요. 회가 이제 바닷가를 보면서 술 한잔 먹을 때는 야 좋은 자리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근데 강화도라는 데가 그래요. 강화도라는 데는 세계 5대 갯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화도가. 그래서 뻘의 길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0km/평방미터가 뻘이다 보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떠오르고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요트장도 검토했었죠. 요트가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릴 수가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 들락날락거리죠. 물때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야 이거 계획이 구름 잡는 계획을 했었구나. 저도 이제 그래서 큰 경험을 하는 게 어디든지 현장은 무조건 가봐야 된다. 부동산이라면. 여러분들 기부동산 사면 현장도 안 가보고 샀잖아요.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나중에 돈 되겠지 하고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줬잖아요. 그죠? 여기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막. 예. 그래놓고 나보고 지금에 와서 그걸 해결해 달래요. 근데 그건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 한 70명이, 한 70%가 그런 걸 들고 와요. 근데 꼭 그런데 뭐 저질러 놓고 와서 이 상담을 하면 내가 도와줄 길이 없잖아요. 저지르기 전에 왔으면 그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랬듯이 모든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현장을 가봐야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로드뷰도 있고 하지만 로드뷰 너무 믿지 마세요. 시차가 6개월 정도 납니다. 그럼 로드뷰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지방 같으면 또 상세히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믿고 저거 하셨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현장에 가서 예,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제 개발지원구역 관련된 내용만 설명해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할 건데, 왜냐하면 오늘 사실 지목 변경 쪽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길었어요. 근데 하면서 여러분들 개발지원구역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연관된 거는 그냥 같이 연결해서 툭툭 던져드리긴 했는데, 이제 개발구역 제한구역 지정이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그 지구 지정 이전에 지목이 대지였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강의해드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거기다 하면 뭐 찾으면 보물단지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땅 하나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도로가 없어요. 71년도 이전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는 게 약간의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날짜가. 근데 이제 큰 틀에서 71년도 이거를 기준으로 알고 계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지역마다 지정된 날짜가 틀리는데, 71년입니다. 70년이 아니고 71년 7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된지 아닌지, 요거 오타입니다. 71년, 네, 71년이에요. 71년, 네. 근데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73년대도 지정이 됐고, 막 그 지역마다 달리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김신조가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군사보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신조가 넘어오고 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이후에 군사보적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군사보호 지적을 선언을 근거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걷어요. 이루어진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져 계신 분들은 김신조를 원망해야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이주권 얘기하셨는데, 예.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이제 이거 하나의 예를 든다면, 토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중에 자기 집만 이렇게 100평, 그린벨트 지역내는 바닥 면적이 100평 이상 지목 변경이 안 돼요. 대지로. 내가 1000평, 2000평 갖고 있어도 지목으로 대지할 수 있는 거는 100평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100평 이상의 대지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뭐 이제 타용도로 쓰는 건 관계 없는데, 대지화는 100평밖에 안 해줍니다. 근데 그린벨트 지역에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그린벨트 지역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요. 건축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잖아요. 농사 빼면 못 짓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가능한 게 야영장. 요즘에 법적으로 가능한 게 야영장이죠. 야영장이요. 뭐 야영장 같은 거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거는 원주민이지만 될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엔요, 할 게 없잖아요. 대다수가 행역을 한다 그러면 꼭 원주민이 껴요. 다른 사람들은 투기로 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원주민들은 그래서 희소성이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사시는 분은 이사 안 가고 원주민 하시면 돼요. 언젠간 그 자격만 갖고도 돈이 돼요. 100년 이상 살아야
그린벨트 시행 이전서부터 사셨어요, 원주민인가? 체육시설은 가능합니까? 체육시설 가능한데 개인이 안 되고 공공성을 띈 것만이 가능합니다. 테니스장 이런 거 돼요. 되는데 개인이 개발은 안 되고 관이 개발해야 돼요. 개인이 할 수 있고 창고 예. 가야 돼. 창고. 네. 대신에 이제 전에보다 좀 완화된 내용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걸 좀 하고 싶어.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이제 뭐 얼마나 집이 몇 년 동안 살았냐에 따라서 5년 미만인 경우는 200제곱미터 건평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하나 사진 찍어 놓으셔도 돼요. 5년 이상일 경우는 232제곱미터. 이제 뭐 건물을 증축할 수 있고 하다는 거죠. 제한을 좀 많이 뒀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뭐 이렇게 건평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완화를 좀 시켜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하면은 주차장도 60평 확보할 수가 있어요. 예, 주차장으로 60평. 근데 음식점을 잡으면 그것도 원상복구 해줘야 돼요. 그린벨트 지역 내. 그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내곡동 능암마을이에요. 근데 요 표시되어 있는 땅이 누구냐? 이게 뭐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던 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 건너편에 안골이고요. 이건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입니다. 사저를 이리로 옮기시려고 준비를 했다가 못 들어가셨죠. 예. 그 사건이 이제, 근데 그린벨트 지역이었어요. 여기 전체가 마을이. 근데 친화구조 사업을 해서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그게 이제, 친화구조 마을을 갖다가 일정 가구수 이상이 있는 데는 용도적으로 풀어줬거든요. 그 풀어준 대상 지역인데, 이렇게 17, 요 돼 있는 부분까지 주거적으로 풀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유명한 안정식 집이 있었어요. 수양이라고. 그 집이 있었고, 이 나머지 땅들은 이제 그 산인데, 이제 산책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을 이제, 여기에 좋은 점이 뭐냐면, 이쪽하고 경사도가 한 3m 정도 돼요. 산 쪽이, 경사도가 높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뭐, 경호 차원이나 이런 쪽에 가장 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려고 그러다가 그냥 벼락을 맞으신 거죠. 그때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 내용 자체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자재분리로 명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하게 된 배경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이름이 들어와서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아들 앞으로 했다가 본인 앞으로 돌린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었는데, 뭐 나중에 뭐 어떻든 뭐 저도 특검 가서 저것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하루 종일 붙잡혀가지고. 근데 제가 뭐 죄진 거 있나요? 저는 도와준 거밖에 없는데 법률적인 검토만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근데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요, 소식껏 일을 해도 드라마 쓸 때는 또 황당하게 드라마 쓰는데 저를 엮으려고요, 말도 안 되는 특검에서 하더라고요. 뭐냐면 지목이 이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건축법상에 있는 대지는 여기 이 안에 그 그린벨트 쪽에 공직생활 하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교육생들 중에.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발장구에 아까 100평 이상 지목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분명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풀린 땅이거든요. 17은 일반 주거적으로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지목을 대지로 바꿔줘야죠. 그러잖아요. 당연히 바꿔줘야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드라마를 쓰더라고요. 바꿔주면 안 된다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사람인지.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거를 뭐, 저를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하여튼, 2시간, 하여튼 제가 한 7시간, 8시간을 시달렸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나 그린벨트 지역이었다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뭐 지목이 어떻게 됐다 뭐 했다 하는데 그건 상식밖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직생활 40년 했지만 아닌 건 아니죠. 결국은 뭐 저를 어떻게 처벌을 못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뭐 그린벨트 지역 내 이런 게 칠학구조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칠학구조 사업으로 해서 모든 게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위는 다 건물을 헐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재경부 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6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가격이 이제 아마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저거 공매 나오면 돈 있으시면 사세요. 좋아요. 폭탄 맞은 자리는 두 번 안 맞잖아요. 그죠? 전체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 이제 이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이든 유허가 건물이든 어떤 건물이든 건물이 있는 땅이 어떤 공용사업에 의해서 철거됐을 때 어떤 그러니까 공용사업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국가가 도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필요한 시설을 뭐 어떤 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있는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보장을 받으면서 이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축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용마루라고 그러기도 하죠. 남들이 말하는. 그죠? 이해 가시죠? 이축권. 근데 이축권하고 입주권하고 혼동을 일으키시면 안 돼요. 이축권은 그린벨트 지역 내 이전해서 집을 질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이고 입주권이라는 것은 뭐 토지 보상이나 어떤 행위허가가 나가지고 거기서 특별하게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입주권이에요. 근데 입주권을 사고 팔아야 된다? 합법적일까요? 불법적일까요? 입주권. 일종이에요. 사고 팔 수 있어요. 사고 팔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사고 팔 수 있어요. 못 판다? 근데 큰일 나실 분들이네. 그린벨트 택지개발사업지구나 이런 데에서 공용개발에 인해서 아파트 입주권이 나간 건요. 그분들한테만 특별한 혜택을 준 거예요. 타인한테 전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네, 본인한테만 되어 있는 거지 타인한테 전매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게 발견이 되면 자격이 취소돼요. 불법인 겁니다. 언제까지가 아니라 입주해서 살다가 파는 건 관계가 없지만 입주권을 파는 거는 불법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뭐 가까다 보면 옛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덜 붙었는데 과거에는 보면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 뭐 세곡지구니 네곡지구니 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싸게 받을 수 있다. 그 입주권 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입주권이 몇 장이 사고 팔리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반적인 부동산은 사고 팔면 매매 계약서 있고 물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 가지고 10장, 20장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상교이가 개발할 때 입주권 그게 여러 번 뭐 매매되고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물딱지는 개념하고 좀 틀리죠. 그러니까 입주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고 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전멸하게 되면 불법이다. 불법인 걸 알고 하시는 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불법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저는 입주권을 갖다 사고 팔려는 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그거는 불법이니까. 다만 이제 이주권이 있어도 이주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어제 그분이 안 오셨네 오늘. 이제 본인이 이제 성남 비행장 있는데 제가 어떨 듣기로는 그쪽에 이제 기획부동산 같은 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꿈이 집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권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다 집을 짓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오셨으면 들었을 텐데 이주권을 가지고 집을 아무데나 짓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데나 허가 안 납니다. 칠학구조
사업이 이루어져 있는 마을에 붙어 있는 땅이 되지만 행여허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학구조 마을이 있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땅, 도로나 조건을 갖춰서 건축하기가 가능하게 돼 있는 땅은 집을 질 수가 있어요. 사가지고. 다른 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근에 칠학구조 마을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인근에 있는 칠학구조 마을에 토지를 사서 이축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땅과 뭐 이축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막 집 짓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축권은 거진 서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주권이 그거 외에도 또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 이제 잘 들으세요. 타인의 토지의 원주민이에요. 예. 무허가 건물이든 타인의 토지에, 유허가 건물이든 타인의 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린벨트 시행 이전서부터. 그랬을 경우에는 남의 땅이잖아요. 예.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옮길 때는 자격이 돼요. 그 맞아요. 진짜. 이 주권이. 근데 어르신은 상당히 오른쪽에 달인이시네.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신가 봐. 그거까지 아시는 분 많지 않거든요. 당해보면 압니다. 당해보면 합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국인데 아까 주유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면은 기존 주유소 간거리 5km의 범위 내에서 단위로 해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구역에서 이제 주유소를 1개가 들어갈 수 있다, 2개를 들어갈 수 있다 돼 있는데, 과거에는 그 하나로마트에서 저쪽이 세북동까지 경계 지점에 주유소가 하나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걸 허가받으려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거기를 주유소 허가를 한다. 결국은 허가를 못 받고 구청에서 머리가 아프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원주민은 조시죠. 저거 허가만 나오면 뭐 몇 억이 손에 쥐시는데 이름만 빌려줬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거 하다가 결국은 서초구에서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폐지시켜버렸어요. 자격을 폐지. 그래서 그 서초구에는 허가 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그냥 그 자격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뭐 강남 쪽이 더 그럼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용지는 이제 임시시설 기준 완화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 과거에는 이제 뭐 어떤 합판이나 이런 기본 시설이 좀 된 게 아니라 비닐이나 천 이런 거로밖에 못 가렸어요. 가설물을.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천막이나 이런 걸 이제 못 하던 거를 갖다가 해줄 수 임시 가설물 천막으로 설치를 이제 하고 합성 수지 같은 걸로 이제 천막 대신 탄탄하게 져서 할 수 있게끔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실제기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행강제금 한시적으로 유예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 유예된 건 아닙니다. 축사나 돈사 이런 거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유예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공장이 철거가 된다, 공익사업으로. 그러면 이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 그린벨트 지역 내로 이축할 수 있게끔, 여기 완화됐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나 철도용지 뭐 이런 게, 이제, 아까 도로 부분이 폐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땅이 이제 쓸모가 없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땅에다가 물건 적처하거나 이런 걸 허가를 해줄 수 있게끔 완화됐어요. 과거에는 안 돼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도정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뭐 되고 물건 적처 허가가 이제 되는 거예요. 노예 주차장 설치를 허용도 되고.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로 살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건 적처하거나 과거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건 적치 허가라든가 아니면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것도 불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시설 행정기관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이런 제설 관련된 시설에 이런 걸로 그린벨트에다 설치하는 건 불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태령에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불법이에요. 남태령에 그 제설 관련된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합법화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수목장이 있죠, 수목장. 요즘에 이제 그 뭐 목장 이제 저기 묘지나 이런 게 괜히 이제 수목장 쪽이 많이 이제 변화가 주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성 수목장이 생길 수도 있게끔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공공수목장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장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다만 개인이 안 돼요. 야구장 개인이 안 돼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데 다만 관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지역 내는 이게 쪼가리를 못 내게 돼 있어요. 분할을. 과거에는 뭐 막 분할했잖아요. 근데 이제 분할 못하게 아주 법적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실 종묘장 이런 것도 이제 과거에는 허가를 좀 해줬는데, 이걸 유료실이나 해놓고는 거기다가 땅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규제하는,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분할 안 되게 이렇게 해놨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경우만 가능하게끔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차고지 같은 거 그린벨트에 안 됐거든요. 가능하게 공동 차고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지역 내 전기공급 설비에 이게 뭐냐면 저기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여기까지만 하고, 이 개발사업지구의 이주대책 기준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또 한번 추후에 계기가 되면 한번 쭉 한번 그 실무 사례, 제가 이제 예스치 공사를 만든 초창기 멤버예요. 예스치 공사를 관에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 서울시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지라고 이름이 붙었던 데는 다 라인은 제가 걷어요. 지구계, 마곡지구까지. 그래서 이제 개발사업지구내 이주 대책이 있었던 사례, 어떤 유형이 있었다는 것을 활용을 어떻게 했다, 불법을 저질렀다 하는 내용을 다음에 계기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선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